2030년 미리 보기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증가해 신흥 강대국이 되고 거대 시장 형성되고요. 35억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새로운 타겟층이 될 전망입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기업들 절반 이상이 여성 CEO가 될 예정이고요. 크라우드 펀딩, 에어비앤비 등 공유 경제가 전체 소비의 30% 이상이 되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딴 거 봐야지. 아니, 말할 내용이 더 있는 님바? 안녕하세요, 님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30 추계전환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전문가 마우로 기엔이 제시하는 2030년 변화 8가지 중 3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 만큼 비판적 사고는 필수.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출생률과 아프리카입니다. 경제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중국의 구호처럼 수입이 많아진 사람들은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죠. 동아시아, 유럽, 미국의 출생률은 곤두박질 친 반면 중동, 남아시아 지역의 출생률 하락은 비교적 미미한 편입니다. 여기서 아프리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미국, 동아시아 인구가 저출산으로 정체되어 있는 동안 아프리카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엔 남아시아가 1위지만 곧 추월당하는데요. 아프리카 인구는 2038년에 2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무려 중국, 인도, 서유럽, 동유럽, 미국, 일본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하라 사막이 있지만 이건 다른 대륙의 사막을 합치면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 중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약 5억 에이커로 멕시코 면적과 맞먹는 크기인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 농업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전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금광 수준이죠. 또한 빠르게 IT 기술이 보급되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경우 실리콘 사바나라 불릴 정도입니다. 휴대전화만을 통해 초기 진단, 교육, 복약 지도, 후속 조치까지 다양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죽하면 저자는 누군가 2030년의 모습이 궁금하다 하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도시 지역 인구는 매주 15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9곳이었는데 2030년에는 43곳, 그중 14개 도시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죠. 도시가 커지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현상이 급증하는데요. 2017년 전 세계 비만 인구는 6억 5천만 명이었는데 반해 2030년 비만 인구는 약 11억 명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도시화가 더 많은 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비만 인구가 늘면 관련 건강 문제를 앓는 사람도 늘고 운동시설, 식단 개선, 더 큰 옷과 추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또 도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심 지역의 사람들은 활동하는 시간의 약 30%를 차로 이동하는 데 허비한다고 해요. 미국 주요 도시에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찾느라 운전 시간의 3분의 1을 허비한다고 하고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간이 부족해지는 이상 매연이나 심각한 대기오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인데요. 2030년 도시의 탄소 배출량 비율은 무려 87%에 달할 거라 합니다. 여기서 수직농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농법은 도시 속 2층 이상에 버려진 창고, 산업용 건물 같은 건축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상추, 시금치 같은 푸성귀들을 약 9m 높이의 탑에 쌓아놓고 특별 제작된 재배용 틀을 통해 균일한 햇빛과 공기, 물을 공급해요. 탑 하나를 한 달 유지하는 데엔 약 3,000원이면 되고 물도 재활용, 모든 유기 폐기물도 퇴비로 재활용하죠. 가장 중요한 건 운송과 배달에 드는 시간이 확연히 줄면서 탄소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선 약 4천만 명이 이러한 도시농장을 통해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문제 해결책으로도 효과적인 셈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과학기술입니다. 저자는 기술 발달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이 있죠. 인간은 졸음운전, 보복운전 등 뭔가 좀 엉성한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근처 다른 자동차와 소통하며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의도치 않은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3D 인쇄 기술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맞춤형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3D 방파제를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도시들을 지킬 수도 있죠. 인공암초를 만들어 해양 생물들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예 생체 조직이나 집 전체를 3D 인쇄 기술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노 기술은 어떤가요? 나노 기술은 외부 신호에 반응해 모양, 밀도, 전도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옷 한 벌로 사계절 내내 지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는 전체 탄소가스의 8%를 배출하는 의류 산업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겁니다. 나노 로봇으로 암세포만 추적해 죽일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나노 기술로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엔 분명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잃게 될 운전기사 일자리는 미국에서만 대략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죠. 또 3D 인쇄 기술로 총기나 무기를 쉽게 개인이 만들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기술은 윤리적 갈등도 제시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선 어린아이가 다른 한쪽에선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할까요?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사람들이 지역, 나이, 성별, 상황에 따라 저마다 갖는 윤리관이 달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하는 세상 속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수평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건데요. 먼 미래를 바라보되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도하면서 다양한 길을 모색하자는 거죠. 그러다 역경이 닥치면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낙관적으로 접근하기를 조언합니다.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 동시에 이런저런 위기가 닥칠 땐 유연하게 수정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해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통해 이런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되고 그 속에서 이 흐름을 탄 자와 아닌 자가 나뉘게 될 겁니다. 좋든 싫든 세상은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책 2030 추계 전환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책 자체가 읽기 편한가에 대해선 물음표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각의 트렌드 안에서 제시된 통계나 주장들이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적혀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더 짜임새 있게 기승전결로 풀어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더 어려웠다. 아무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